당신 안에 있는 힘, 오늘부터 사용하라. 당신의 존재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에너지이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며 운이나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의식적인 결정으로 점화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그러나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이 힘은 잠들어 있게 되고 결코 빛을 보지 못하는 지하강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잠시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이 힘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일까?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역사를 통해 인류는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제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인물들을 목격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 세계를 밝힌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비전으로 한 산업 전체를 혁신하였다. 월트 디즈니는 단순한 연필과 꿈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장점이 없었다. 더 큰 재능, 지능, 자원을 타고난 것이 아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부과한 제한을 넘어서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거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하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말이다. 혹은 꿈을 계속 쫓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으며 실망감을 느꼈는가? 이러한 감정들은 보편적이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에 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비범함으로 가는 첫걸음은 힘이 직함, 돈, 외부 인정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해보라. 거기에 심는 모든 것이 자랄 것이다. 당신이 길러내는 신념, 반복하는 말, 상상하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성취를 뿌리내릴 토양을 형성한다. 부족함, 두려움, 의심의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수확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을 명확한 성공의 비전, 현재의 기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운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기 위한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현대적인 성공 철학의 가장 위대한 설계자 중 한 명인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역경에는 같은 크기 또는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이 씨앗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여정의 운명이 결정된다. 성장을 지향하는 마인드셋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배를 이끄는 등대와 같다. 그것은 도전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위장된 기회로 본다. 헨리 포드는 반복되는 파산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미래를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배우고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연료로 사용했다.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산업혁명을 이끄는 길목에 불과했다. 성장을 지향하는 마인드셋을 받아들임으로써 즉각적인 결과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장애물을 소중한 스승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 모든 실수는 교훈이며 모든 도전은 회복력을 강화할 기회이고 작은 승리라도 집중을 유지한다면 성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마인드셋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 이 믿음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벽돌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 역사상 가장 강인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치적 패배, 개인적인 비극, 대중의 의심에 직면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좌절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도록 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힘이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더 큰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의심의 그늘을 넘어섰다. 이것이 당신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심과 외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함이다. 그러나 이 확고함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성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는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명확성이 없다면 당신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행동으로 낭비될 것이다. 이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결국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다.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정의하라, 적어라, 검토하라. 살아있게 만들어라. 각 세부 사항을 느끼고 만지고 숨 쉴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의 비전이 명확할수록 당신의 행동을 목표에 맞추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 잘 정렬될수록 중요한 것에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명확한 비전은 목적에 의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목적은 성취라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엔진이다. 피곤함이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녀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의 이 목적에 대한 헌신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닌 사명이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사명이 되었을 때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규율 없는 목적은 화살촉 없는 화살과 같다. 규율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매일의 실천이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여겨지는 마이클 조던은 우연히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다. 이미 현상금으로 인정받았을 당시에도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오래 훈련했다. 그의 규율은 가혹했다. 그는 성공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행동에 누적된 결과라고 알고 있었다. 규율은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그것은 미루기, 망설임,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것은 당신이 잠재력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왔다. 행동.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마인드셋, 믿음, 명확성, 목적, 규율, 이 모든 것이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행동은 꿈꾸는 자들과 성취하는 자들을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찬란하고 믿음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행동이 없으면 모든 것은 상상의 세계에 머무를 뿐이다.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다. 비록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불편함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각걸음은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이다. 그러나 감사 없이 행동은 텅 비어 있다. 감사는 당신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여 모든 도전을 학습으로, 모든 승리를 축하로 변환시킨다. 감사의 실천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갖고 있는 작은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감사로 돌아왔다. 그는 모든 실패를 새롭게 발명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로 보았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해주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닻이다. 적응력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해방하는 또 다른 열쇠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번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아마존과 줌 같은 회사들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을 신속하게 확장했다. 적응력은 원칙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에 맞서 싸우는 대신 바람에 맞춰 춤추는 능력이다. 회복력은 자연스럽게 적응력 다음에 따른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당신의 길에 돌을 던질 것이고 그중 일부는 옮길 수 없을 만큼 커 보일 것이다. 하지만 회복력은 타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와 같은 열정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의 회복력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켰다. 회복력은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역경마다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 이 근육이 강해질수록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은 당신의 내면의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학습을 멈추는 날, 당신은 시들기 시작한다.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었지만 매일 몇 시간씩 독서와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지식이 성공을 추진하는 연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읽은 모든 책, 의미 있는 모든 대화, 겪은 모든 경험은 당신 삶의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추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왔다. 이 여정의 끝에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시작점이다. 당신은 이미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것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것들은 결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뀔 수 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의 씨앗을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심을 수 있다. 도전의 용기와 감사로 맞설 수 있다. 매 단계마다 적응하고 견디고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그 부름을 듣는다. 그리고 이제 답할 시간이다. 힘은 당신 안에 있다. 오늘 그것을 사용하라.